안녕하세요. 행정사의 미래는 밝다. 네,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벌써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다들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꼭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좋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임차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중요 사항들을 오늘 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짚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어떤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최근에 실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우정부 쪽에서 상가를 운영하셨던 분인데, 이분께서는 2년 전에 2019년이었겠죠. 19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21년 전년도 12월 말에 계약이 종료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사실 거기가 상가가 30년이 넘은 노후된 상가 건물이었어요. 거기에 2년 계약을 하고 거기서 식당을 운영을 하셨는데, 이 식당이 영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그 건물에 손님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건물이 또 많이 눈에 띄게 됐겠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 그 주변에 여러 채의 건물을 시행사에서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큰 주상복합 오피스텔형 건물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신축 건물이 되겠죠. 그러면서 밑에 이제 상가들이 이제 즐비하게 있었는데, 그 상가의 보증금과 월세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야 뭐 당연히 그러겠죠. 요즘에 뭐 건축 비용 자체도 워낙 비싸고, 또 세금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많이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이제 노후화된 건물주 입장에서 옆에 건물이 보증금과 월세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바뀐 거죠. 야, 나도 저렇게 확 올려야겠다. 아니면 임차인들 다 내보내야겠다. 내쫓아내고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좀 받아야겠다 해서 이 임대인이 과욕을 부립니다. 과욕을 부려가지고 프랜카드를 본인이 직접 걸게 되고, 임차인에게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그냥 내쫓으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기존에 2년 전에 받았던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무려 임대 보증금은 33.3%를 올리고 월세는 61%를 증감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부당한 처우가 되겠죠.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어떤 증감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되었을 때는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를 5% 이내에 증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어떤 서로 간의 협의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내용 증명,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제가 발급을 작성을 해서 발급해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임차인으로서 뭔가 임대인에게 너무 불합리하게 너무 높은 월세라든가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받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권리를 요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권리, 주장에 대한 법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약칭으로 상가 임대차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최근 2020년 11월 11일 날 법률이 다 개정이 되었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쉽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보증금의 회수,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보증금의 회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증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불안하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나중에 추후에 이거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지? 자, 그랬을 때는 임차권에 대한 등기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관할 법원에 가셔가지고 내가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에 대한 등기 명령을 내셔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요거 분명히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신에 그 신청할 때는 신청 취지 및 이유, 그 다음에 임대차의 목적의 건물,
그러한 내용, 뭐 도면도 필요하다면 제출을 해야겠죠.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뭐 부동산에서 또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준 상가 임대 계약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그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임대차 기간이죠. 통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으로 보게 됩니다. 상가인 경우에. 그래서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제9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하죠. 제10조 계약갱신 요구입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통상 여러분들이 자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자동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그 사항에 또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크게 한 7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3가지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임차인이 3기에 3번의 어떤 월이 밀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경우, 3번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 기존의 상권을 여러분들이 인수를 받게 되죠. 인수받을 때 뭘 주죠? 맞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권리금에는 그 전임자가 시설을 만들고 광고물을 만들고 그 상권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그 했던 준비 기간이 있죠. 그 다음 준비하는데 소요됐던 어떤 시설물에 대한 어떤 비용,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권리금을 주고 그 상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권리금에 대해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보호받을 수 있는 관련 법은 말씀드렸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방해하여선 아니 된다. 다만 10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엔 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즉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받으려는 거겠죠.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이러한 경우가 해당된다는데 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법제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들어가서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의 5 권리금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내용도 아울러서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몇 가지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대인으로서 내가 이걸 증감할 수 없느냐? 증감할 수 있죠. 어떤 법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그 밖에 부담이 증가되었거나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비율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5%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각각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령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화되어 있는 코로나 감염, 오미크론 감염,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임차인으로서 또는 임대인으로서 많이 손해를 입었을 때 상가 임대차 보호법 11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단 기존 임대료에서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아까 제가 계약갱신의 특례 있다고 그랬죠. 10조에 2 있고요. 그 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요거는 민법에 해당하는 민법 제 628조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는데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부동산 상가 임대차 보호법뿐만 아니고 민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권리금에 대해서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추후에 법률 전문가로부터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다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 제 10조의 4.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네이버라든가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 판례가 있어요. 승소한 판례들도 있으니까 그런 판례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서 전자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행정사가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그 내용은 행정사법 제2조 업무입니다. 업무에 보면 1항에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2.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요구에 따라서 부동산 시세 확인서는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례를 얘기해 드렸는데 그 사례에 따라서 제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조사를 했습니다. 네이버 지도 검색도 하고 그 주변의 부동산 실제 공인중개사로부터 상가 시세를 제가 최소 7, 8군데를 다 물어봤습니다. 큰 대로변부터 작은 소방도로가 인접해 있는 그러한 상가 건물들까지 각 평형대별로 10평, 12평, 15평, 20평 이렇게 각 평형대별로 제가 구분해서 한번 또 확인을 해봤는데 그거에 따라서 행정사가 상가 임대차 어떤 시세 평균 시세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추정됨을 인정하고 확인한다라는 거를 제가 해서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발행을 같이 해드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임차인으로서 또는 임대인으로서 어떤 내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법제처 들어가셔가지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변경된 최근 법률 내용 보시면 여러분들 다 자기의 권리 주장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 코로나도 많이 조심하시고 감기, 독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